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오지는 오지 말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오지 누나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영상을 이번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오지라는 제 삶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아오지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다고 여러분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오지에서의 저희 유년 시절 그리고 중학 시절 탈북 전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1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밑으로 남동생 2명이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출신이셨고요.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친할아버지는 경북 영양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오지에 어떻게 해서 오신지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났는데 친가 외가 통틀어서 첫 번째 손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굉장히 저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난 저는 유치원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렇게 아오지에서 모두 보내고 19살 되던 해에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만 19, 한국 나이로는 20살 이때 탈북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 이곳이 이상하다거나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 역시 그냥 평범한 탄광 노동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다고.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2분은 아오지라는 지역에서 모두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좀 지역 토박이 말 같은 건 안 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라는 그 언어를 쓰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서울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할아버지도 굉장히 투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하셨던 것 같고요. 꽤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농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오지에서의 농촌이면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가서 살았고 다음에 다시 중학교 때 외할아버지네 집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오는 거죠. 그래도 농촌에 사는 거랑 또 읍내에 사는 거랑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중학교 시절 3년 같이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 농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탈북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의 정점을 찍는 96년, 97년까지 친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 외할아버지는 겨우 살아남으셨던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오지의 삶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사실 어릴 때의 기억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살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밥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탄광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 쌀 배급이라고 하는 흰쌀이나 옥수수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네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이 힘들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채탄공, 그러니까 그 탄을 캐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꼰빼아 운전공이라고 해서 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굴진공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저희 탄광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명태는 노동자 반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러시아산 명태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 먹고 살았는데 그때 정어리 먹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게 한 7살? 8살까지 계속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식료품 상점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일을 했는데요. 가면은 사이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맥주나 이런 것들도 잘 공급을 해줬고 또 그 공업품 상점에는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을 공업품 상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공급해줬고요. 식료품 상점은 식료품을 공급해줬고 수산물 상점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상점에서는 수산물을 공급해줬고 배급소에서는 배급을 공급해줬고요.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죠. 월급은 직장에서 직접 월급 전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대로 돈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계좌는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계좌가 없으니까 현찰로 받아다가 쓰는 뭐 그런 형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쌀밥을 먹느냐 아니면 5대5 밥을 먹느냐 여기에서 조금 잘 사냐 못 사느냐 기준을 나눌 정도로 그 정도의 삶이었고요. 이게 10살이 딱 넘어가면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아오지 하면은 여기 분들이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못 살고 못 먹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죠. 7살, 8살 요때까지는 먹고 사는 건 괜찮았다. 뭐 나만 하고 비교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먹고 사는 건 괜찮았고 10살이 넘어가는 제가 10살 때면 92년입니다. 근데 92년 그 이후부터는 배급이 거의 단절이 됐거든요. 그리고 93년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 배급을 주거든요. 국가 배급소가.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게 한 달씩 밀리고 2달씩 밀리더니 93년에는 6개월까지 밀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93년 하반기에는 1년치를 거의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부터 굶어 죽기 시작했고 뭐 물론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모든 집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아오지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버틴 사람은 뭐 사자나 승냥이라고 하죠. 예, 승냥이 그리고 도둑질을 했던 강도 이런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주고받을 때도. 그건 무슨 얘기냐. 당해서 주는 것만 먹고 순진하게 그냥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아오지 인구가 10만이었습니다. 92년, 3년 이때.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가장 어려운 게 94년부터 98년 4년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의 4년간을 얘기하는데 그 4년이 지난 이후에 아오지 인구가 5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2명당 1명이 없어지거나 죽은 거죠. 그 중에는 뭐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 어디 갔다가 행방불명으로 돌아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온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은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서 뭐 아오지 지역에서 굶어 죽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행군이 지났고요. 98년엔 그러면 어떻게 아오지가 조금 열리게 됐느냐. 아오지는 석탄을 캐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석탄을 중국이 수입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 석탄을 사실 수출하는 거는 당만 그 이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까지는 닿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의 삶을 개선시켰던 거는 라진 선봉시의 개방이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물을 타고 뭐 바람을 타고 아무래도 원정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라진 선봉시가 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아오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개발한 게 왜 아오지가 잘 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랑 그리고 옥수수, 콩 아무튼 되는 대로 다 라진 선봉시에 갖다 팔았습니다. 왜냐면 아오지 지역은 옥수수 1kg에 예를 든다면 10원이었는데요. 라진 선봉시에 가서 팔면 30원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원의 이윤이 남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시 그 라진 선봉시에서 공업품을 사는 겁니다. 중국산 옷이죠. 양말, 뭐 속옷 이런 것들을 사면 거기서 20원에 산 옷을 다시 들어오면은 공업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원이나 40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윤을 남기면서 살았는데요. 공업품뿐만이 아니라 옥수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팔았던 거예요. 약초, 산나물, 송이철에는 송이, 그리고 날짐승, 들짐승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꿩,
야생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사갔고, 노루가 잡혔다. 노루 고기도 사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사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팔고 사고 하면서 그 아오지가 먹고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98년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2000년에 딱 올라와서는 시장이 공식화됩니다. 그전에는 좀 비밀스러운 시장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시장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머리가 좀 돌아가고 이 시장에 눈을 뜬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기에 이르기까지 아오지의 변화가 그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다고도 저는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팩트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북한 전역의 평양 빼고는 모두가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아오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오지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제 고향이 그렇게 상징적이었다는 것을.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축구 경기에 지면 아오지에 보내냐, 이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오지는 정치범들만 사는 곳이냐,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국군 포로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모든 말이 맞습니다. 맞고 진실이지요. 근데 사실 국군 포로가 끌려간 지역은 아오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온성 탄강이라든지 그리고 샛별에 있는 고건원 탄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국군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포섭이 됐기 때문에 아오지만이 그렇게 국군 포로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는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해방 이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 하면 50년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거기는 중감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뭐 국경을 넘어가는 거나 혹은 지역 간 이동이 어렵지만 아오지는 특별히 더 심했고요. 저희 할아버지 두 분 같은 경우는 군당에 가면 육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육가가 남한 출신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 드나드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그런 브로커들도 아오지는 안 갑니다. 왜? 거기는 특별감시구역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과 별로 차이 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지역은 포기해야 될 지역이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순서로 따진다면은 뭐 중간에는 못 미치지만 하위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이름이 갖는 지명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도 좀 한몫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오지는 오지 말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탄광지역이고 하니 남한에도 좀 못 사는 곳, 그리고 북한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어려운 곳,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오지, 샛별, 온성 그 주변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오지 지역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혹은 또 그러기 때문에 아오지 지역이 조금 더 북한 사회에서는 좀 더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탄광에는 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당시는 탄광이 거의 수장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탄광이라는 게 지하 한 70m 이상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하 갱도에서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석탄을 캘 수 있는데, 저희 때는 거의 수장된 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노천갱이라고 해서 산에서 바로 석탄을 캐왔거든요. 이 땅을 파면 50cm만 파면 석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오지라는 지명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여진족 말로 불붙는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석탄이 많은 게 여진족이 살았던 아주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석탄을 캤기 때문에 아오지 지역에서는 거의 석탄을 캐야 되죠. 하지만 저는 수장된 갱도 있었고, 또 다른 일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교환수라고 해서 전화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최신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석탄을 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석탄을 캐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코 안에 그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 방진용 마스크를 끼고 석탄 캐러 들어가시는 분들 봤는데요. 북한은 그 쌀이나무로 이 모자를 하고요. 마스크는 거즈천으로 돼 있는 마스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미세먼지를 거른다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오지 탄광 노동자들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폐병으로 폐결핵으로 각혈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아오지 지역엔 그게 흔했습니다. 어디나 그랬고요. 네, 저희 지역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이 거의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죠. 석탄을 캐는 일이 그렇게 힘드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래서 징병을 끌려가서 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아무리 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석탄을 캐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오지 탄광에 증언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굴 안에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데서 석탄을 캐야 되고요. 땀을 하루 종일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면 눈만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런 힘겹고 고된 노동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스가 분출되는 갱에 들어가면 모두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캐다가 갱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중대 40-50명이 그냥 다 묻혀서 죽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탄을 캐는 일은 우리가 상상했던 가장 어려운 일, 그런 거를 넘어서는 정말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석탄 캐는 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젠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북한에도 왜 거기에 그렇게 남한 출신들을 모아놓는지 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남한 출신들을 거기에다 다 모여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아오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가졌던 아오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거나 혹은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지 누나 채널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